관광과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는 워킹홀리데이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한국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캐나다입니다. 그만큼 지원 경쟁도 치열한데요. 지난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은 캐나다가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워킹홀리데이 인원을 크게 늘리고 나이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한성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온 홍문호 씨.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등을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이력서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면서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여기의 문화라던가 아니면 영어 실력을 좀 더 늘려서 가는 게 1년 목표이고요. 한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로 가장 선호한 나라인 캐나다. 영어를 사용하고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요건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지원자가 많은 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한국인 워홀러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2년을 기다렸다는 사람도 봤고요. 뭐 1년 기다렸다거나 뭐 4개월, 8개월, 10개월 이렇게 기다렸다는 걸 보니까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캐나다에 온 청년 가운데는 영주권을 취득해 현지에 정착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워홀 생활을 하다가 생활을 해보니 여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일하는 거나 그런 게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만족도가 높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참가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난해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청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로 한 해 4,000명이었던 워킹홀리데이 규모는 지난해 이미 8,500명까지 늘었고 여기에 올해 새로 개설된 인턴십과 차세대 프로그램을 합하면 전체 규모만 12,000명에 이릅니다. 또 올해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장 2년까지 현지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근로 가능 시간도 주당 4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1년이 짧게 느껴졌던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은 이번 결정이 반갑기만 합니다. 연장이 된다면 연장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연장을 해서 이제 영주권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특히 나이 상한을 만 30세에서 35세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30대 친구들도 캐나다 워홀을 알아보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더 늦은 나이가 되기 전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현지 우리 공간은 워킹홀리데이 참가 규모가 커질수록 현지 정보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며 공간이 주최하는 생활법률 상담회 등의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1월 기준으로 이미 4,5천 명 수준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홀러들을 대상으로 생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상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워킹홀리데이 기회가 더 크게 열리면서 한국과 캐나다의 청년 교류는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한성필입니다. 튀르키예에선 웹툰을 원작으로 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웹툰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웹툰을 즐기고 있는데요. 한류 영역이 K-웹툰으로도 넓어지고 있는 현장을 임병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태블릿 PC로 멋스럽게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 번 선을 덧칠하니 만화 속 남자 주인공이 탄생합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웹툰을 직접 만드는 대학교 동아리. 회원 대부분은 K-웹툰을 보고 매력에 빠진 한류 팬들입니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동아리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on ürettiğimiz işte de 21 kişi vardı. Yani sayı böyle gitgide artıyordu. Yani 3 kişiydik. Normal şartlarda çizmeyi sevdiğim içeriğin benzerinin de K-Webtoon'da bulabildiğim için ilgimi çeken içerikleri teker teker okumaya başladım.
세계 10위 규모의 한류 팬이 있는 튀르키예에서 요즘 K-웹툰 바람이 새롭게 불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겁니다. 요즘엔 동영상 서비스 OTT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무빙, 스위트홈, 택배 기사 등 웹툰 원작 K-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K-웹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만화를 보는 방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튀르키예에선 만화책으로 나온 K-웹툰 수요가 높은 편. 서점 곳곳에는 K-웹툰 만화책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Bayağı tüketiliyor. Hani günlük en az 10-15 tane gidiyor kesin. En az 10-15 tane gidiyor. Hani bazen de çok gidiyor. Şeyine göre, kalabalığa göre genelde hafta sonları. 하지만 만화책 외에는 웹툰을 접할 만한 플랫폼이 부족하다 보니 한류팬 일부는 불법 웹사이트를 통해 웹툰을 즐기기도 합니다. 올라오는 콘텐츠 대부분은 K-웹툰. 월 평균 1,000만 명 이상의 트래픽이 지금 불법 사이트로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 컨텐츠를 봤을 때 물론 중국 만화랑 일본 망가도 있지만 컨텐츠의 70% 이상의 그 비율이 한국 웹툰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외국 작품 가운데 한국 웹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웹툰이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는 섬세한 그림 묘사와 탄탄한 스토리, 다양한 장르 등이 꼽혔습니다. Daha renkli içerikler olduğu için K-Webtoon'larda işte romantizmden tutun, işte daha karanlık, daha korkunç hikayelerin hepsinin renkli bir şekilde çizildiği için bizim jenerasyonumuza daha çekici. 튀르키예에 뜨겁게 불고 있는 K-웹툰 열기.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도 완성도 높은 컨텐츠를 통해 한류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YTN 월드 임병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한 해 물가가 200% 넘게 올라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채 극심한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의 급진 정책이 서민의 주름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 속에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졌는데요. 현지 우리 동포들 역시 고물가, 경기 침체 한파를 헤쳐나가기 위해 묘안을 짜내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덕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도 아르헨티나 소비자 물가는 25.5% 올랐습니다. 이로써 전년 12월 대비 연간 물가 상승률은 210%를 넘어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 정부가 물가 억제를 위해 폈던 공정가격 정책을 중단한 데다 환율 방어를 위해 페소화 가치를 50% 평가절하하면서 물가 급등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대다수는 오랜 기간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온 터라 집권 초기부터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ntonces por eso nos convocamos acá para decirle al Congreso, a los legisladores, que no nos den la espalda, que no hagan lo mismo que está haciendo el DNU y la ley Ómnibus, que está dando la espalda al Congreso, y que rechacen el DNU y que rechacen esa ley Ómnibus que viene a romper con la economía de la cultura de nuestro país. 지난해 말부터 물가 상승률 곡선이 예상보단 둔화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에 소비 심리가 계속 얼어붙은 데 따른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No alcanza para nada, no alcanza para comprar nada, la inflación está muy alta, los sueldos no alcanzan, un desastre, no se puede vivir. En general es muy complicado por la inflación. La gente, a mí me dolía mucho porque era como que la gente se estaba acostumbrando a la inflación. 경제 한파를 피할 수 없는 현지 우리 동포들도 기존 소비 습관을 바꾸는 등 묘안을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산 가격과 오늘 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내일 산 가격도 이게 얼마일까 하는 불안감이 더 생겨서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 살 거 10개 사두자.
왜냐하면 나중에 또 엄청 오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두자 해서 집에 더 많이 사놓게 되더라고요. 특히 현지 한인 사회는 주로 의류 도매업에 종사하다 보니 환율 변동에 크게 영향받는 상황. 침체가 이어져 불안감이 크지만 이미 불황이 장기화한 만큼 이번만큼은 경제개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경제 활동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제 활동이 이때까지 호황이었다가 침체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계속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정부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경제 활동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도 어렵지만은 좀 참자. 소비 위축이 물가 상승을 주춤하게 한다 해도 올해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세 자릿수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 월드 정덕주입니다. 영화 국제시장 기억하십니까? 한국 전쟁부터 베트남 전쟁을 거쳐 독일에 파견된 광부의 삶까지 산업화 시대를 살아낸 인물의 일생을 보여준 영화인데요. 국제시장 속 주인공의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파독 광부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엔 베트남 전쟁 파병 이후 파독 광부로 살다가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했던 동포를 소개합니다. 71년도 5월 9일 날 2차 팔진으로 갔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한 60명 정도로 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월남도 갔다 오고 저처럼 월남도 갔다 오고 또 독일 광부도 갔다 오고 그 시절에 국제시장 아시죠? 그 국제시장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보면 한국에서 6.25 끝나고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정말 그렇게 커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다니다가 돈이 없어 다니지를 못하고요. 월남을 갔다가 제대를 딱 귀국하자마자 제대하고 3개월 됐었는가 신문에 나길래 그래서 신문 보고 가서 이제 테스트 시험을 봤죠. 예. 뭐 합격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신문에 보니까 내 이름이 났대요.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기고 나가야만이 앞날이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렵지만 아무 말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노는 날이 없이 집 옆에 꽃 화원이 있는데 그 화원에 가서 정말 시간만 있으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시작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모여들어서 그 화원에 우리 한국 광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여 명 이상 그 화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 마치고 집에 와서 덥다고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하다가 갔는지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이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참 마음이 슬프죠. 캐나다는 사람이 적고 일거리는 많고 땅도 넓다 하길래 저기 가면은 참 좋겠구나. 전 멤버는 한 25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많은 분들이 정말 참 떠나시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보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리타이어해서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죠. 파독 동호회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토론토만큼 돼 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정말 해놓으니까 아직까지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잊지 않겠다. 참 기억하겠다. 감사하다. 참 그런 말은 하면서 이제 지금 60년 만에 우리 방구 간호원 만찬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정말. 6070 때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파독 광부 간호원들에게 정말 이제 법적으로 산업전사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법률 시행령에 보면 복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또 몸도 불편해서 가지 못하고 회사에서 모집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모집했습니다. 정부에서 모집해서 보냈으니 우리가 그만큼 일하고 또 그때 어렵지만은 적은 돈이나마 나라에 보탬이 되었다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저희들에게 복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